하나 먹고 하나 좀 더 드셔요. 아우 짜고 우리 흥해도 저 흥미면이 거기 가족 많죠. 고모 여섯인데 하나도 못 나오고 고모 사촌들도 우리 시자 고모의 남매만 나오고 고모 사촌들도 하나도 못 나오고 우리 막내 삼촌도 못 나오고 동생 하나 있는 여자 동생 있는 것도 못 나오고 나간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냥 고향에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KBC다 리아 뗐는데 전화번호 다 적어서 그랬는데 동생이 있다면은 뭐 어디 있으면 편지 연락이라도 될 수가 있다면은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전화 연락이라도 되면은 해서 목소리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찾는다마냐 뭐 기시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고향에서 있으면서라도 다 몸 건강에 잘 있으면 잘 살면 언제든가 죽기 전에 한 번 만나보고 죽으면 그게 뭐 그것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언니 찾았어요. 언니 찾았는데 1년 살아계시다 돌아가셨어요. 1년 만남을 이루시고 다시 또 저 세상 뜨시고 훨씬 더 슬픔이 크시겠네요. 네, 만났을 때보다 돌아가셨어요. 그도 저도 이 년 전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하던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여기 앉으면서 오늘은 좀 밝은 표정으로 앉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 다시 또 시큰한 그런 감동 다시 맛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생방송이 진행이 되던 138일 동안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고
또 그동안 나누어 가진 슬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여운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슬픔을 딛고 밝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도 막상 이 자리에 다시 앉고 보니까 그 목소리들이 다시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카드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에 보여드렸던 크기. 그렇죠. 21,302번의 카드를 지금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속에 그동안 잊혀졌던 3, 40년 전의 기억을 모두 동원해서 써주셨던 이산 가족들의 그 표정, 그 마음 정말 생생하게 다시 또 떠오릅니다. 그때 이 카드를 쥐고서 흔들리는 그 손으로 안타깝게 내가 빨리 불려지고 또 불려지고 난 다음에는 찾아오길 기다리던 그 많은 얼굴들 지금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남부 이산 가족들이 1,00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만은 남의 얘기를 조금 해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 독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피난민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등지에서도 돌아오는 자기네들 그 국민들을 서로 이렇게 상봉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거.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일이 바로 그렇죠. 그 일이었다고 바로 그 하지요. 최우선. 패전 일본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많은 그 섬에 있었던 그 일본 사람들 전사자들의 그 유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고 운동을 전개한 거. 말하자면 전쟁 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헤어졌던 가족, 돌아가신 내 혈육들 찾아주기 운동.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저희가 2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138일 동안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쭉 해드렸을 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저기도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네. 나도 이렇게 이산 가족이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북에 가족을 두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써올 사연이 많았어도 그 사연을 볼 사람이 들을 사람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으로만 울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7월 4일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 가족들의 편지 왕래만이라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그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럴 네. 때마다 우리 남북 이산 가족들 한 가닥 희망을 쭉 걸어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도 나와서 방송하고 싶지만 내 가정을 한 사람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송을 못하는데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분.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는 남북으로 갈라진 분들끼리는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을 전달할 수가, 방송할 수가 없었죠. 네, 오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시작된 지 2년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참여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예. 그러니까 북쪽에 사연을 보내시고 싶어도 보내시지 못하셨던 분들의 편지를 모아서 그 몇 분의 사연이지만은 모든 분들의 편지를 또 대신해서 북으로 편지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모든 길은 고향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가고 싶은 고향이 있길래 한 발짝 뛰어서 움직여 봤더니 그러나 가다가 또 막히는 길이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진각입니다. 그렇죠. 이 밤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임진각에 송지연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송지연 씨. 네, 임진각입니다. 지금 좀 살아계실지 돌아가셨는지 생사가 궁금합니다. 돌아가셨으면 무덤에라도 찾아가서 분토를 쥐어 뜯으며 하늘에 호곡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숱한 망향제가 올려지고 그 숱한 사연들이 떠도는 임진각입니다. 제 뒤로는 바로 북녘 땅이 가깝습니다만 이 밤에 통일로를 달려서 저와 함께 임진각까지 오신 이득형 공화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가족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제 큰딸이고요. 네, 그 다음이 제 막내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것이 외손자 되고요. 네, 그 다음 요기 친손녀 됩니다. 네, 그 옆에가 만며느리 되고요. 네, 그 끝에 앉은 애가 제 둘째 딸입니다. 네. 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신지요? 네.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 죽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네. 떠나오실 적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시죠? 네, 그러면요. 예, 35년 됐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지 고향이 바로 한강 하구에 있는 그러니까 강화 김포 건너편 되는 그 강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피난 나올 때
무척 어려웠던 것이 그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네. 노약자는 물론이고 그 부녀자들도 많이 못 나왔습니다. 제 사촌들만 같이 생사를 걸고 배를 타고 건너왔죠. 네. 그래서 제 어린 동생들도 하나도 못 나오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물론 못 나오시고요. 네. 네. 내려오셔서 결혼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니 뵙질 못하셨죠, 며느님께서. 네. 뵐 수 있다면 드리고 싶은 인사를 좀 이 자리에서 좀 드려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KBS를 통해서요, 이렇게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며느리로서 못한 것을 용서를 비르면서 이렇게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제가 늦게나마 효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배기가 증손녀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시죠. 네. 품에라도 좀 안아보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리고 따님께서 큰 따님께서 좀 얘기를 해서 아버님 생활하시면서 언제 부모님 생각에 젖어 계신 모습을 제일 느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무슨 대사 때나 무슨 명절 때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인사드리는 거는 어느 분이나 다 할 수 있지만요. 네. 특히 기쁜 날도 그렇지만 이제 좋은 날도 그렇고요. 네. 슬픈 날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막내 동생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요. 네. 큰 케이크에다가 축 입학하고 써갖고 오셔갖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랫목에다 놓으셔서 큰 절을 하셨어요. 네. 이복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절이에요. 다 뵙질 못하셨죠? 네, 아무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도 혹시 못 사진도 못 봤어요. 예, 그러시군요. 이 선생님 일어나서 좀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이산가족이 아마 띄우고 싶으신 그런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표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곳 망향가까지 오셔서 이렇게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읽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전 상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80고령을 넘으신 고향의 부모님께 아련하나마 35년 전 헤어질 때의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편지를 띄워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난 6월 9일에는 고향에서 같이 피난 나온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김포 통진에 있는 애기봉에 올라가 강 건너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망향제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통일이 되어 제가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부디 돌아가시지 마시고 꼭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면서 고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격강이 천리라 하지만 부르면 대답하리만큼 너무도 가까운 저 고향길을 도대체 누가 막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어야만 합니까? 강물 위로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제비가 오히려 한없이 부러웠고 북으로 흘러가는 조각구름을 시샘하다가 차라리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 있는 이 자식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유의 땅 남쪽에서 처자식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까지도 착하고 굳세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핏줄은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뿌리는 그 누구도 절대로 끊지 못할 것이요, 면면이 이 땅에 뿌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명절 때마다 사촌 형제들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고 가을마다 10월이면은 고향에서와 같이 시제도 꼭꼭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아들, 딸을 낳아보고 어머니의 태산 같으신 그 은공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보고 아버지의 엄격하셨던 교훈의 고마움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날이 언제나 돌아오려는지요. 지금 저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내년 가을 서울에서 있을 아시안 게임 아니면 88 올림픽만이라도
부모님께 꼭 구경시켜드렸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쓰고 싶었던 사연을 이루다 어찌 쓰겠습니까? 다만 한마디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 입에 물려서라도 꼭 보내드리고 싶은 말. 아버지, 어머니 부디 저와 만날 때까지 꼭 살아계십시오.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1985년 6월 30일 소자 특정 올림. 아니 이미 저 할아버지가 되신 이덕형 교장 선생님 어머님 전상사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지금은 몇 천여 명 제자를 두셨을 그리고 또 지금도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어린 제자를 두신 지엄하신 할아버님 또는 근엄하신 교장 스님도 고향을 향하신 그 임진각에서 부모님 향하신 그 마음에서는 부끄러움 모르고 저렇게 서럽게 통곡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임진각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내일 아침 온 누리의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날이 밝죠. 그러나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는 우리 남북 이산 가족들의 그 마음은 지금 임진각의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울 뿐입니다. 언제쯤 햇빛이 나서 밝게 비춰질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그 이산 가족, 남북 이산 가족들이 여러 분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해드린다는 예고를 해드렸더니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도별로 모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침통하신 표정들이신데요. 우선 이쪽에 앉아 계신 분 민옥준 씨세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황해도 연백군. 연백이요. 네. 몇 살 때 내려오셨어요? 어느 8.15 전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6.25 때 폭격이 워낙 심해가지고 잠시 어린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가 길이 막혀서 못 오셨죠. 네. 그러면은 민옥준 여사 혼자만 계셨나요? 또 원래 6남매였었는데 다 6.25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전사하시고 모두 이렇게 되고 지금은 남매만 남아있어요. 남매만요. 네. 그 연백에 지금 고향에 살아 계신다면 누가 살아 계실까요? 그 당시에 여기서 어머니하고 두 동생. 두 동생하고 어머님하고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오셨는데요. 직접 한번 들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편지를 띄워보시겠어요? 네. 네. 보고 싶은 어머님과 두 동생에게 어머니라고 불러. 읽으세요. 어머니라고 불러본 지도 언 35년이란 길고도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기조차도 생소한 낱말이 됐습니다. 빗발같이 쏟아지던 서울의 폭격을 피해 어머니와 두 동생이 잠시 하향하시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잠시 다니러 내려갔을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가질러 상경한 것이 다시 못 올 영원의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 어머니께서는 황달병에 시달려 누렇게 떠 계셨고 누나 빨리 오라며 따라 나오시던 핏기 없던 어머님 두 동생의 모습이 이제는 꿈에도 지울 수 없는 영원의 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성강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산에 저물었고 도강하기 위해 배를 타려 했으나 왜 그런지 배를 타기가 싫었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울며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다시 못 올 이별이 되려고 그다지도 애절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의 왔을 때 하늘은 온통 붉게 타고 있었고 요란한 총성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곧 중공궁에 입성으로 길이 막혔고 그 후 나온 사람들의 편에 어머니가 행상 나가신 후 큰 동생이 폭발물 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신 팔순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셨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머지않아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는 서신왕래가 될 날이 오길 설레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의 길을 떠나야 했고 한도 후 해군에 입대한 작은 오빠의 전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가족 그리고 작은 오빠의 전사 통지는 너무나도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지금쯤 많이 변모했을 병사라 이 누나는 형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는 한 꼭 너와 같이 북녘 하늘 아래 살고 있을 것만 같구나. 오빠는 슬하에 오남매를 두었고 언니는 6.25 당시 괴뢰군에게 형부가 납치된 후 중병으로 소생은 했으나 그 후 행방불명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생존 시에 유지대로 사범학교를 나와 교단 생활에서 착한 교육자의 남편과 슬하의 요식 사형제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통일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빨리 어머니께로 가자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런지 손꼽아 기다리며 이 글을 띄웁니다. 저 하늘에 떠가는 흰구름아,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아, 생사만이라도 전해다오 이 애절한 이 산의 아픔을. 보고 싶은 어머님과 두 동생에게 드립니다. 옥중권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라고 말씀해 주신 민옥준 여사. 고향에 두고 온 동생 그리고 아직도 생살할 수 없는 어머님을 향해서 편지를 띄우셨습니다. 이번에 역시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이 또 나오셨죠? 이런 비극을 갖다 누가 막는지 지금 들으면서 제가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몸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신데 황해도시죠? 언제 그런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학현입니다. 네. 그럼 전쟁 때 내려오셨습니까? 네. 전쟁 때요. 네, 6.25 때 왔습니다. 네. 조홍식 씨이시죠? 네. 네. 지금 쓰신 그 서신은 누구한테 쓰신? 동생들 뭐. 아, 동생들한테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우, 뭐 3페이지 거쳐서 쫙 쓰셨는데 제가 일부만 좀 발췌해서 외람됩니다만. 또 KBS를 통하여 내 마음을 전해본다. 과연 내 글이 내 고향, 내 가족들에게 언제라도 전해질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내 마음 또한 기대에 부풀어 허공에 뜬다. 이렇게 부푼 마음 또 머지않아 무너질 테지. 이 이산의 아픔을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홍준아, 나의 큰 동생아, 죽었니? 살았니? 메아리라도 쳐서 여기 형에게 전해다오. 살아있다는 확신이라도 전해 듣게. 이 형은 단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늘 그리움으로 번복된 그립고 상처받은 나날들. 꿈엔 우리 동생들을 찾아 달려가 본다. 고향 산천 내가 뛰어놀고 내 뼈가 굵은 고향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을까. 너희들은 모두 잘 있니? 장남으로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 난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겠니? 한 민족이 반으로 갈라진 슬픔이라 할 수밖에. 네. 이 사연이 좀 들려졌으면. 조홍식 씨께서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6.25 때 내렸습니다.
그 자유 찾아서 월남을 하신 네. 겁니까?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신 네. 건가요? 6.25 때 와서 제주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희원역에 입대해가지고 883부대 경비대로 떨어져가지고 수월에 있다 김포 비행기장에 와서 제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고향에는 지금 가족들이 누구 계신가요? 가족이요? 네. 가족 많죠 뭐. 혼자 단신 월남하신 거예요? 오형제 누이 동생이 둘이에요. 네. 근데 다 이제 그 개성까지 와서 이제 일로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38선 이상은 후퇴 안 할 것 같으니까 38선 가까이 있다가 전진하면은 식량이라도 갖다 먹어야지 자꾸 일이 넘어오게 되면은 식량도 없고 한데 고통을 받지 않겠냐. 전진하면은 전진을 따라서 들어가서 식량을 갖다 먹기 위해서는 38선 이상은 후퇴를 국군이 안 할 것 같으니까 38선 넘어 개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성에 주둔해 계시다가 난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자꾸 후퇴해서 올라오니까 내려가지를 못하고 가족을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아드님까지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많이 도와드리는 모양이죠. 역시 또 황해도가 고향이신 유정열 씨께서도 나오셨는데요. 황해도 어디세요? 저도 역시 이 옆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처럼 황해도 연백입니다. 연백이요. 네, 네. 그 연백에서 몇 살 때 내려오시게 제가 되셨어요? 12살 때였습니다. 12살 때요. 가족이 같이 남아오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6.25 때 학살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네. 저희 남동생 셋이 지금 남아있고 네. 저하고 형만 나왔습니다. 형님하고만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넘어오게 된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로 비극적인 그 전경이었습니다. 네, 네. 그 황해도 연백 부둣가에 어머니, 동생과 모두들 나왔습니다마는 피난선은 불과 몇 척밖에 되지 않는데 탈 사람은 수천 명이 돼가지고 그렇죠. 배가 이 선창가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보트로다가 우선 패잔병들, 국군 패잔병 및 유가족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실어 날랐습니다마는 저와 형은 그 당시 헤엄을 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헤엄을 쳐가지고 그 피난선에 오르자 그 피난선은 10,000원이 돼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마지막 저희 어머님과 생리별하게 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형은 몇 살? 16살이었습니다. 16살하고 12살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형제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숱하게 고생을 또 많이 하셨겠습니까? 예, 그 고생이야 지금 다시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생을 할 만큼 해서 어머님만 만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실 거지요. 그렇죠. 네. 어머님에게 지금 편지를 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직접 좀 한번 읽어주시죠. 띄워주세요, 편지를요. 네. 네. 어머님께 불효자식 정렬이가 인사드립니다. 제 나이 겨우 12살 때의 어느 겨울날 저희 고향 황해도 연백 부둣가에서 어머님과 동생들을 등 뒤에 두고 생리별 한 지가 어제 같건만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형님과 제가 헤엄쳐 피난선에 오르자 그 배는 그만 초만원이 되어 어머님과 세 동생들을 선창가에 남겨둔 채 인천항으로 떠나버렸지요.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랐던 저는 피난선을 타는 그 순간부터 험난한 인생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전쟁고아가 된 저로서는 호떡장수,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가정교사 등의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굳세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저희들께 강조하신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학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거쳐 스위스에 유학하여 경영학 박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저희 박사 학위증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에서 학업을 마친 후 그곳 주 정부에 취직이 되어 기획보좌관으로 근무 중 현재 저희 처와 결혼하여 딸 둘을 스위스에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들은 지금 모두 중학생들입니다. 서독, 스위스,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등지에서 16년 동안 애국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에 귀국하여 현재 두산그룹 계열 회사인 오비 시그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월남하신 형님께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가 5년 전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님 슬하엔 이남 이녀를 두시고 계시며 지금은 모두들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간절한 소망은 어머님과 동생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저희 이 편지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동생들의 모습은 물론 어머님의 얼굴조차 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35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야만 한다는 현실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곧 고향 방문단이 조직되어 남북으로 서로 교환 방문해야 된다니 정말 꿈만 같고 이 일이 꼭 실현될 수 있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건강하신 어머님과 동생들을 고향에서 상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1985년 2월 30일 불효 유정열 드림. 정말 장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형과 단둘이 내려와서 전쟁 고아로 자라오면서 이렇게 오늘의 훌륭한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숱한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결혼식 때 부모님 계시지 않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형까지, 의지하고 살고 계시던 형까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밖에도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들 고향으로 아시죠?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저희 KBS 앞으로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이 편지가 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지요? 황인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편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편지들이 도착됐습니다. 거의 다 이 KBS 앞으로 봉투를 하나 쓰시고요. 그 속으로 또 하나의 봉투를 만드셨어요. 고향에 띄우는 그 편지 그대로 도착됐으면 하는 생각이시겠죠. 서대문구 부가연 이동에 사시는 이영실 씨께서 황해도 연백 호남면의 청다리 외가 앞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립고 그리운 내 아들 이명수와 명덕아,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몸 건강하게 잘들 있었느냐. 많은 사연 주셨는데요. 만나서 함께 조상의 성묘도 가자.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다. 하나도 둘도 건강에 유의해서 착실하게 살아가기 바라며 60이 된 늙으신 어머니를 항상 정성으로 잘 모셔다오. 이런 사연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에서 최추실 씨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문기야, 꼭 받아보아라.
수영산 운동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봉이 그때로 마지막 생사를 몰라 가슴 아팠다. 너를 찾는 겸 피난을 남으로 서울,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건너가서 1초라도 잊을 수가 없어 수용소마다 찾던 중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가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하는 수 없이 제주도로 돌아갔다. 너무나 기막힌 생활 오늘까지 살아남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니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할 수가 없구나. 무조록 살아서 이 편지 받아보고 회답 받아보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겠다. 오늘 저녁에 저 가슴 아픈 사연들이어서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간절한 사연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에 마음을 단단히 먹자고 분명히 말씀을 서로가 나눴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근데 이렇게 우리 황인호 씨 그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오늘 감정이 복받치셔가지고 사연을 또 읽질 못하시네. 네.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2년 전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을 하던 당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전쟁의 비참함을 익히 알아왔었지요. 그러나 막상 전쟁을 모르던 어린 세대들도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쟁이 뭔가를 막연하게나마 아니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체험하셨던 전쟁 세대 그리고 그 전후 세대라도 전쟁이 이렇게 혈육을 끊어놨구나 하는 그런 처절함을 새삼 느끼게 됐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다시 그 처절함이 우리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네. 다시 또 황인우 씨가 지금 눈물이 푹 빠져서 사연을 못 읽어드리지만은 어제 미리 한 곳을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향민들이 또 서로 힘이 돼서 의지하고 사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나오셔서도 황해도분은 황해도분끼리 나란히 앉으시고 평안도분은 또 평안도분이 나란히 앉으실 정도로 또 서로 그 실향민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분이 그렇죠. 모여 사시는 곳을 네. 황인우 아나운서가 직접 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시 남구 논현동 111번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래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작은 포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저 작은 포구에 닻을 내린 실향민이 모두 250가구나 된다고 하는군요. 하루 한 번,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조때가 아니면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앞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은 가까운 인천이나 서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싱싱한 회를 먹거나 해산물을 사러 몰려들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작은 포구가 6.25 실향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포구에 즐비한 횟집이나 상점의 간판을 눈여겨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평남 상회니 함흥 횟집이니 하는 간판만으로도 이곳이 실향민촌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실향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도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검은 갯벌에 불과했었겠죠. 그러던 이곳에 전쟁을 피해서 황해도나 평안도,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토담집을 짓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기 시작해 어느덧 마을을 이루게 되고 그분들의 그 친지 되시는 분들이 자꾸 모여들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장사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나는 피 안 나와서 뭐 달아라 한 10대 군용 뚫려놨지 뭐.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고향이 어디신데? 해주 결성이라는 데서 살아서 해주 결성. 아직 그쪽에 남아있는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은 동생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나오셨는데 돌아가시고 여동생 하나 남았을 거야. 여동생. 여동생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40 대학 되었어요. 45.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지요. 많이 나지. 벌써 그저 기도가 새벽마다 나 기도가 그래서
빨리 이거 8월 해방만 돼서 이 형제들 다 만나보는 그 기도야. 다시 한번 통일돼야죠. 통일돼야지 그럼. 통일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곳에서는 모두 30명 정도의 젓갈장사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요. 대부분이 실향민이셨습니다. 거의 다 이김수 나온 사람들. 다 이김수 나온 사람들. 억센 이북 사투리에서 실향의 아픔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갔던 날은 밤 10시쯤이 만조라고 했는데요. 황혼 무렵이 되니까 고기잡이 배들이 한두 척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포구에서 내일 아침 추로 준비에 바쁘신 어부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언제부터 배 타셨어요? 저 배 탄 데는 여기 시방 월남해가지고요 한 30년 됐어요. 이 두고 온 가족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 거기 두한 가족 저희 시방 우리가 5남매거든요. 5남매에서 제가 마대고 동생 하나 있던 건 이 후퇴 당시에 인민군한테 내무서원한테 잡혀서 총살 맞아서 해서 제가 갖다 묻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얘기인데요. 할 수 있나요? 뭐 기르티어 뭐저 혼자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젠 갈 수도 없고 3파선에 갈라 안 됐으면 시바야도 가고 큰새야 있는데 지방 통일되길 기다리는데 왠지 못할 것 같아 하나 봐요. 아 왜요? 이 배 타고 이 소래에서 바로 평남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빨리 길에서 오겠죠. 통일되면 시방 전두 길에서 배를 팔디 않고 두더시요. 제가 시방 배 탈 정도가 못 되거든요. 제가 시방 미친하면 65이에요. 근데 시방 남들은 자식 있는 사람은 배를 안 타고 자식에다 맡기는데 저로선 안 타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방 가지고 있어요. 그저 가지고 있다 이제 통일되면 집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제 통일되길 기다려. 용여가 내가 너희 눅남매와 너희 어머니 또 남아는 할머니를 버리고서 나 혼자 무심하게 지금 나와서 여기 남한에 나와서 다행히 내는 아직까지 건강해서 잘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넘내하지 말고 그래서 있는 날 동안 몸소 건강히 있다가서 앞으로서 좋은 기회에 통일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나는 못 만나더라도 너희 사촌끼리라도 만나서 다 잘 살기를 이 애아비는 간절히 소망이로다. 그러고 내가 할머니를 마지막에 버리고 나온 것이 내가 가슴에 별 맺힌 한이로다. 할머니 산수라도 잘 돌아보고 또한 너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어머니에게 호송 잘하고 그저 동생들 다 같이 잘 살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하는 바로다. 그래서 내내 몸 조심해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히 다 편안히 있기를 바란다. 어째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바로 앞이죠. 네, 실향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합해 살고 계신 곳을 황인아 아나운서가 어저께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